안녕하십니까. 이백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오늘도 강승희 대표님, 조세호 전무님과 함께 파생 상품을 위한 뉴스 3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4월에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잦아지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뭐 무착륙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지금 파생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고점이라는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션을 파는 전략들, 커버드 콜 전략들이 엄청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ETF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콜옵션 쪽, 풋옵션 쪽 거래량들이 양쪽으로 해지되는 거래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거래량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좀 찾아보면 로이터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그 펀드에서 옵션을 팔아서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은 옵션을 거래가 많아지면 변동성이 커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볼마게돈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빅스 인덱스 높아지고 막 이런 건데,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상태, 많이 안 올라가는 상태, 움직이는 것 대비해서 그런 상태여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개인들, 그러니까 해지 안 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마켓 메이커, 그러니까 델타 헤지를 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해놓은 상태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시현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실제로 급등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옵션 매도를 개인들이 하고 그렇죠.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상태. 그래서 개인들은 어차피 오픈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지수가 올라가지만 않으면 프리미엄을 계속 먹는 콜 매도하는, 콜옵션 매도하는 상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거를 이제 그 주식 시장 쪽에서, ETF 시장 쪽에서 인컴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만큼을 인컴으로 준다 그래서 인컴 ETF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업사이드는 막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운사이드는 주식이고,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파생 상품에서 보면은 콜옵션을 주식 선물을 사고 그다음에 콜옵션을 팔면 되는 똑같은 페이오프인데, 그 페이오프에서 이제 수수료가 여기저기 붙으면서 이제 마켓 메이킹 되면서 커버드 콜 전략이라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기관들이 매수만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포지션들이 몰리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더 줄을 수도 있고, 그걸 더 거꾸로 또 이용하려는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결자 확정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변동성을 어느 시점에선가 키우거나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제 10일자 차트 보시면은 그 날짜 기준으로 계속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뉴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뉴스가 10일자 뉴스예요. 4월 10일자. 근데 그 옆을 딱 보시면은 지수가 옆으로 쭉 가잖아요. 네. 안 올라가고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 흰색 선 딱 그 기준으로 놓고 오른쪽은 뉴스 나온 다음이고 왼쪽은 뉴스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나오기 전에 막 박스권이 되니까 뉴스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빠진다라고 뉴스를 썼고, 그 뉴스가 나오고 났더니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선을 그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에 나온 거를 보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매매하면 안 된다. 실제로 변동성이 그 이후에 며칠만 다시 조정을 받다가 변동성 그 레벨이 아예 바뀌었어요. 보시면 밑에 있는 하늘색이 이제 빅스인데, 빅스 자체가 옆으로 확실하게 가서 한 16 정도에 쭉 있다가 18대로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뉴스가 나오자마자 탁 이렇게 올라가서 아, 역시 시장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로이터에서 해외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ELS 불안전 판매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커버드 콜 이슈가 이제 또 등장을 하면서 커버드 콜이 너무 많이 팔리는 거죠. 이제 월 막 2조씩 팔리고, 올해 들어서 24년도에 2조씩 팔리는 ETF가 된 거죠. 이제 커버드 콜 ETF가 하다못해 무슨 테슬라 커버드 콜 ETF서부터 별의별 게 막 나오니까 이제 감독원에서도 그걸 이제 은행에서 또 팔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팔았을 때 ELS들이 문제가 됐으니까 증권사에서 증권사 계좌 터서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주식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웬만큼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선물을 매수를 하고, 선물은 보통은 이제 3개월 몰이 제일 많잖아요.
그에 반해서 요즘 유행하는 건 이제 위클리 옵션들이고 네. 그러면 이제 시간 가치를 먹는 거는 위클리 옵션이 훨씬 좋으니까 매도할 거면 그러니까 이제 뭐 선물로 매수를 하고 그거에 유사한 만큼의 계약수만큼 위클리 콜을 매도하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커버드 콜 ETF들보다는 똑같은 페이오프에 수익은 더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또 반대로 풋옵션 거래가 증가한다. 폭증을 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TSMC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좀 지나서 저희가 방송될 때는 또 한참 지났겠지만 엔비디아가 막 하루에 10%씩 빠지고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반도체 주식들에 대한 풋옵션 거래량들이 급증을 해버렸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벤트가 발생하고 났더니 실제로 콜옵션들도 거래가 잘 되더라. 그래서 풋콜 레이시오, 스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콜옵션 중에서 OTM, 외곽이역 옵션의 콜옵션과 외곽이역으로서의 풋옵션 양쪽에 그래서 보통 FX에서는 25%씩 델타, 25 델타가 나오는 걸 이제 리스크 리버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콜옵션, 풋옵션 양쪽에 있는 변동성 차이가 스큐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당연히 콜옵션 사는 사람이 많으면 낮아지네. 가격이 막 뭐 변동성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풋옵션이 사는 사람이 많으면 더 올라갈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풋옵션이 무조건 변동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콜이 많아져서 비싸지면 낮아지겠죠. 근데 지금 오히려 낮아지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일 날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변동성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보시면은 차트에서 보시면 파랑색이 S&P고 노랑색이 스큐거든요. 네. 그럼 스큐 보시면은 폭락을 했는데 스큐도 같이 빠져 있어요. 콜옵션의 변동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네. 풋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다. 그래서 와 폭락을 했어. 풋들이 많이 되고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면서 우려를 하는 반면에 오히려 빠졌어. 줍줍해야 돼. 라고 해서 콜옵션을 매수하는 사람들도 트레이더들도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실제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 빠진 다음에 월요일 날은 한 4% 정도가 올랐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파생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엔화 선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151엔 안 간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150일 가면 이제 개입 나온다 그랬는데 뭐 개입은 무슨 개입 안 나오고 이제는 사카키바라 나오면서 이제 155 그러면서 이제 155엔 나올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장관님들께서 높으신 분들께서 이제 한일 재무장관도 했고 그 다음에 한미일 이제 재무장관도 또 미팅을 했고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미국에서 그것도 만나가지고 같이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둘이 같이 잘해보자. 특히 유로나 다른 통화에 비해서도 훨씬 왕따라서 우리 둘이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경제협정도 잘해보자. 그리고 G20 아시아 플러스 3 재무장관 회의도 좀 만들어서 더 해보자. 그러면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요인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원유 부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입 양쪽 다 수입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원유를. 미국은 이제 지가 산유국이 됐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원유를 수입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가 돼서 이걸 뭔가 관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다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까지 일어났고 그래서 오히려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구두 개입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세 가지 뉴스를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입니다.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뭐 다시 조금 조정을 받긴 했는데 2,400도 돌파하고 지금 한 2,320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달에 나와가지고 이제 금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2,100 돌파했으니까 컵앤핸들 이제 패턴이 완성돼가지고 앞으로 한 2,700까지 이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2,400까지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올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었어도 아직도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는 한 13% 정도 올라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앞으로 금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는지 아니면은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궁금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사들 보면 뭐 요즘에 뭐 3,000불 뭐 간다 뭐 4,000불 간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어찌 알겠습니까? 3,000불 갈지 4,000불 갈지. 근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제가 조금 좀 흥미롭게 봤었던 거는 이제 금리하고 그다음에 금 가격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금은 무수익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금 가격은 빠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데 최근에 보면은 금리는 올라가는데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 가격은 왜 최고치를 갖다가 경신을 했을까라고 보면은 저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그 매입하는 주체 면에서도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뭐 보고서를 제가 뭐 요약된 걸 잠깐 읽어봤었는데 보면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그동안 많이 샀었잖아요. 보면 근데 현재 보면 이제 중국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서 미국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도 WTO 가입했을 때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생긴 달러로 그걸로 국채를 많이 사서 보유를 했고 그래서 최대 국채 매입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20년 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안 산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면은 이제 달러가 무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달러화로 돼 있는 국채 갖고 있다가 보면은 괜히 이제 제재받고 뭐 제때 사용도 못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국채는 좀 줄이고 대신 이제 금 같은 거 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20년 전에 돌아간 수준만큼을 갖다가 전부 다 국채 팔고 금 사는 건 아니겠지만은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안전자산이니까 그냥 미국 국채 사는 게 맞는다면은 지금은 이제 과연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뿐만이 아니고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뭐 부채나 이제 재정 관련된 이슈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굉장히 빚이 많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국채 발행량을 보면은 코로나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만큼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보면 그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 게 8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년에도 그러면은 국채를 또 많이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럼 누가 이걸 다 사줄 거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보면은 지금 중국도 안 산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지금 올해만 해도 이제 GDP의 99%가 이제 부채고 그다음에 2050년 정도 되면 한 17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1년 총 생산해봤자 빚도 못 갚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지금 뭐 계속 빚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빚을 갖다 계속 빌려가지고 이제 돈을 그 전에 빚을 갚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그걸 더 규모를 더 넓혔을 경우에 이게 누가 이제 과연 이걸 사줄 것이냐. 그럼 국채를 안 사면은 사람들이 이제 뭘 사냐 그러면 이제 금을 사는 거죠. 이제 미국 국채 대신 이제 금을 더 산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보면 신뢰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보면은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뭐 아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는 미국이야.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굉장히 강세로 가는 역할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미국이라는 그런 채권국에 이제 그 크레딧의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그거를 계속 살 사람이 있을까? 계속 더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뭐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적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1960년대 보면은 이제 금 뭐 고정 환율로 돼 있을 때는 1온스에 35불로 이제 고정이 돼 있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금 별로 안 갖고 있는데 저거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다들 이제 나 금으로 바꿔줘. 달러 35달러 줄 테니까 이런스 바꿔달라고. 그런데 이제 포기해버렸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35불 하던 금 가격이 뭐 835불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랬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뭐 미국 국채가 이제 뭐 안전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뭐 믿을 수 있는 저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흔들리는 순간 보면은 뭐 금 가격은 더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채의 그런 신뢰도가 하락이 된다 그러면은 금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살아나는 원자재 가격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식 수익률보다 훨씬 좋아요. 보면은 이제 올해 주식 수익률이 뭐 한 9%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3% 정도 되니까 뭐 훨씬 나은 거죠.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럼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살아난다는 증거니까 그러면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느냐? 뭐 일정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Manufacturing Activity by Region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보면은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원자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원유라든지 골드라든지 카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연초 대비해서 한 16% 정도 올라갔는데 사실 크루드 가격도 한 16% 정도 올라갔으니까 사실 크루드 가격 올라간 게 이제 휘발유 가격이 이제 다 같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금 현재 뉴욕 향으로 이제 선적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 한 30%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년에는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 연초 대비 한 20%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30% 올라갔으면은 뭐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 한동안 당분간은 이제 휘발유값 떨어질 일은 별로 없겠구나.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라는 걸 갖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휘발유뿐만이 아니고 다른 금속들도 마찬가지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러시아산 금속 관련해 가지고 그 영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규제를 하면서 뭐 가격이 확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해서도 보면은 뭐 지금 동정강 부족하면서 이제 구리 생산 제대로 못하면서 뭐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산 뭐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갖다가 뭐 7.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당분간 이게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잡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도 점점 더 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두 번째 뉴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뜨거운 AI 혁명은 이제 앞으로 수혜받을 원자재라는 제목인데요. 뭐 최근에 AI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뭐 엔비디아 한 10%씩 빠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보면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반도체 관련 회사들 뭐 주가는 뭐 고공행진을 아직까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AI 쪽이 이제 각광을 받는다면은 또 각광받을 원자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뭐 기사로도 그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이런 게 AI 시대 때 좀 각광받을 원자재다라고 이제 나왔었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전력 관련된 이슈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전력을 갖다가 소비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보면 3일에 한 개씩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 쓰이는 전력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그러니까 2025년 뭐 이때 되면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 소비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그럼 여기 필요한 전력들은 다 어디서
생산을 할 거냐라는 이슈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보면은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 녹색 뭐 전력 그래갖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서는 우리는 앞으로 녹색 전력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녹색 전력이라는 게 뭐 쉽지가 않죠. 예, 그게 보면은 재생 에너지들인데 뭐 태양광 뭐 이나 풍력 이런 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게 운용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해가 쨍쨍하면 뭐 발전 많이 되고 바람이 뭐 쌩쌩 불면 이제 많이 되고 하지만은 또 바람 안 불고 해 안 나오면은 사실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들쭉날쭉한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생산하는 데하고 또 소비하는 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근처나 뭐 데이터 센터 지을 만한 자리에 해가 그렇게 쨍쨍 들기보다는 이제 사람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뭐 사막이나 뭐 아니면 바람 엄청 부는 무슨 해상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게 생산하기가 좋은데 실제로 쓰는 데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유틸리티 건설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녹색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또 원자력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자력은 이제 또 보면은 여러한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고 그래서 건설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전력 수요는 근데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대안은 뭐냐 그러면 천연가스가 지금 미국 발전 용량의 이제 한 40%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의 최대 장점은 이제 수요에 따라 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많이 늘어났네 그러면 가스 좀 더 떼어가지고 이제 확 늘리고 아니면 줄어들었네 그럼 확 줄일 수 있고 수요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천연가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어렵고 원자력 어려우면은 남은 거는 천연가스밖에 없다. 근데 천연가스 가격은 요즘에 죽쓰고 있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재고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수출 터미널 건설도 이제 보류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가격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쪽에 이제 커다란 수요가 있다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노는 걸 갖다 좀 벗어나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게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읽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한 달 전인가 강승희 대표님께서 Everything Rally라는 이 상황이 지금 또 지수장에서는 살짝 종료된 것 같은데 아까 옵션 관련 지표들을 봤을 때도 이게 막 폭락한다는 시그널은 확실히 시장에서 베팅을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이 관심이 원자재장으로 많이 쏠려서 네. 실제로 원자재 펀드 자금도 굉장히 확대된 상황이고 뭐 금, 원유 말씀해주신 금속들도 지금은 또 다시 난리죠. 거기가 랠리가 시작됐어요. 네. 지수가 변동성이 어떻게 잦아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은 또 주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원자재나 금속 위주로도 얼마나 또 더 오를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좋은 뉴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